시래기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된장국 중에서 시래기를 넣은 시래기 된장국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래기는 예로부터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온 식재료라 매우 친숙하죠. 시래기는 주로 무청이나 대추잎을 말려서 만든 것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밥상에 올라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시래기는 맛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성분까지 가득한 건강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시래기의 놀라운 영양 성분과 효능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래기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매우 좋다는 거예요. 시래기와 뼈 건강 잘 연관이 되어지지 않는데요. 놀라셨죠? 시래기에는 100g당 칼슘 함량이 우유의 3배나 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시래기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뼈 건강에 칼슘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시래기는 칼슘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비타민 K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D는 뼈의 칼슘 합성을 도와주고 비타민 K는 뼈의 생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뼈의 생성을 돕고 뼈의 분해를 억제하여 뼈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칼슘과 함께 다양한 미네랄들이 뼈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래기를 잘 익혀서 먹으면 더 흡수율도 좋아지는데요. 이는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뼈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래기는 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식품인 건 알고 계시죠?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을 말하는데요. 그늘에 말리기만 했을 뿐인데 식이섬유가 무청의 4배 정도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시래기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내에 물과 함께 팽창하여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이러한 작용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 예방에도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시래기는 장내에 유익한 세균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장내에 유익한 세균은 시래기의 식이섬유를 먹고 번식하며 또 장에 좋은 유익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유익균들이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시래기를 섭취함으로써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시래기에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 식물성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식물성 화합물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장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장 건강을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시래기 꼭 드셔야 되겠죠. 시래기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간 해독 능력입니다. 시래기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이 간을 매우 건강하게 하는데요. 비타민 C는 보통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시래기에도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래기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에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특히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으로 해독작용을 잘 하려면 항산화 물질이 필요한데 시래기를 섭취하면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이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한 시래기에는 미네랄인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이러한 미네랄은 간 기능을 지원하고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간은 알코올이나 지방, 환경적인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시래기를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간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래기의 효능은 바로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시래기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특히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의 균형을 맞춰줘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시래기에는
비타민 K도 포함되어 있는데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를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은 혈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칼륨이 풍부한 시래기를 섭취하면 혈압을 조절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시래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시래기를 5주 동안 꾸준하게 섭취한 실험군들의 혈압이 일반 대조군 쥐들에 비해 혈압이 23%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예요. 특히 혈압을 걱정하시는 노년분들은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몸에 좋은 시래기, 이것과 먹으면 찰떡궁합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래기와 잘 어울리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예요. 시래기와 두부는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시래기와 함께 드시면 서로 보완되는 환상의 조합인데요. 두부의 부드러운 맛과 시래기의 아삭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어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죠. 시래기와 두부는 모두 뼈 건강에 좋고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는데요. 된장국을 끓일 때 두부와 시래기를 넣어 조리하면 고소한 된장과 부드러운 두부 그리고 시래기의 식이섬유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매우 풍부하답니다. 다른 조리 방법으로는 시래기 두부찜이 있는데요. 시래기와 두부를 함께 찜통에 찐 후에 간장, 다진 마늘, 파, 참기름 등의 양념을 넣어서 시래기에 잘 묻힌 뒤에 양념된 시래기를 쪄둔 두부에 돌돌 말아주는데요.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두 번째, 시래기와 함께 먹을 때 매우 좋은 음식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풍부한데요. 또한 항산화 물질도 많아서 면역력 강화에 매우 좋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식품이죠. 또한 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건강에 좋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버섯 또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래기와 버섯을 함께 조리하면 서로의 영양이 보완되고 잘 결합되어서 더욱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시래기와 버섯을 함께 넣고 찌개나 국을 만들면 시래기의 깊은 맛과 버섯의 향긋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한 한 끼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법은 시래기와 버섯을 밥에 함께 넣어 밥을 짓는 것인데요. 이렇게 밥을 짓게 되면 조리도 간편하면서 고소한 맛과 식감이 어우러진 시래기 버섯밥이 완성이 됩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시래기와 된장은 궁합이 정말 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래기 하면 된장국이 먼저 떠오르죠? 시래기 된장국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국인데요. 된장국에 들어가는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적인 한국의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알고 계신가요? 된장은 유산균이 풍부하여서 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시래기와 함께 드시면 장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어요. 시래기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된장과 함께 조리하면 된장의 구수한 맛과 시래기의 고소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또한 된장의 짭짤한 맛이 시래기의 은은한 맛을 잘 살려줘 된장찌개나 국에 시래기를 넣으면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두 음식의 조합이 장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있는 시래기도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몸에 유익한 영양 정보도 중요하지만 섭취 시 유의할 점도 꼭 아셔야겠죠. 시래기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래기 드실 때 이런 분들은 꼭 주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시래기에는 칼륨이 많다고 했잖아요.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꼭 주의가 필요한데요. 시래기의 풍부한 칼륨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칼륨 섭취를 과도하게 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륨은 신장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시래기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래기 드실 때 주의해야 하는 분 두 번째는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이에요.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역시 몸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유익한 성분이지만 소화기관이 약해지신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식이섬유가 장을 과하게 자극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배가 불편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봄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봄이 오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봄동으로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데요. 달달한 봄동으로 만든 겉절이도 봄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죠. 봄하면 생각나는 봄철의 대표적인 건강채소 봄동. 맛도 좋은데 건강에는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신가요? 봄동이란 어떤 채소인지 또 우리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봄동의 특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봄동은 배추의 한 종류인데요. 일반 배추의 크기보다 조금 작고 잎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죠.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잎이 바짝 오그라들고 두꺼워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배추보다 더욱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내게 된답니다. 특히 봄동은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지는 채소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봄을 손꼽아 기다리고 봄이 되면 봄동을 즐겨 드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봄동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채소인데요. 특히 노년층과 중년층에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의 별미 봄동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봄동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봄동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저격을 통해서 우리 몸을 노화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한 비타민 C는 이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봄동에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어서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폴리페놀 성분은 항염작용이 있어서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봄동을 챙겨 드셔야겠죠. 이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봄동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피부에도 영양이 골고루 공급이 되고 생기가 넘치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봄동, 식단에 봄동을 반드시 추가해 보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봄동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동맥경화 예방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으로서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봄동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봄동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덕분에 혈중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이고요. 혈관이 깨끗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봄동에는 칼륨이 풍부하여서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짜게 드시는 분들은 봄동을 꼭 드시는 게 좋은데요. 봄동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은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겠죠. 봄동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암 예방 효과입니다. 요즘에 암은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는 질병이 되었는데요. 봄동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봄동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하여서 암을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봄동을 섭취하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체내에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변화되는데 이 물질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봄동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발암 물질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배출을 도와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봄동은 단순히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천연 항암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봄동의 네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체중 감량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봄철에 먹는 봄동 무침은 입맛을 돌게 하는데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놀라시는 분 계시죠? 사실 봄동은 다이어터에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봄동은 칼로리가 낮은데요. 봄동은 100g당 칼로리는 약 20에서 25kcal 정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같은 양의 쌀밥이 약 150kcal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벼운 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적어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채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봄동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픔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쉽게 배가 고파질 수 있는데 봄동을 섭취하게 되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봄동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붓기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이 붓고 혈압 또한 올라갈 수 있는데 칼륨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봄동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봄동이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 봄동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이 식품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효능이 200%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 궁금하시죠? 궁합이 좋은 식품과 요리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봄동과 궁합이 아주 좋은 식품은 바로 구수한 된장입니다. 봄동은 비타민 A, C, K,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된장은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 유익한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의 조합은 서로 부족한 기능을 서로 보완해주며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맛의 궁합도 아주 찰떡인데요. 봄동은 달콤하면서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데 된장의 깊고 풍부한 맛과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봄동 된장국을 끓여 드시면 영양과 맛 둘 다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봄동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멸치 육수를 우려낸 다음에 된장을 풀어주시고 끓게 되면 두부와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마지막으로 봄동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봄동이 너무 끓으면 식감이 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참 쉽죠? 두 번째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입니다. 봄동과 잘 어울리는 고소한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봄동과의 조합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조합은 이 피부 건강에도 참 좋은데요.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봄동은 비타민 C가 풍부하여서 피부의 탄력과 콜라겐 생성에 최고의 조합이니 피부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 꼭 드셔보셔야겠죠. 이 봄동 겉절이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마늘, 간장, 들기름, 고춧가루, 깨소금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양념장을 봄동과 이렇게 버무려 주면 끝납니다. 정말 쉽죠? 만들어진 겉절이는 밥이랑 먹어도 되지만 데친 두부와 함께 드셔도 아주 건강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는데요. 두부의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이 봄동 겉절이와 만나면 완벽한 영양형 조화를 이뤄서 더욱 건강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맛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맛있고요. 봄동 겉절이 꼭 한번 집에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봄동과 찰떡궁합인 식품이 있다면 궁합이 좋지 않은 식품도 있는데요. 건강에 좋게 먹으려다가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봄동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설탕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봄동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데 설탕을 많이 함께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칼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봄동에 함유된 비타민C는 설탕과 만나는 경우 몸 안에서 항산화 작용이 감소할 수 있는데요. 또 봄동에 들어있는 칼슘 또한 설탕에 방해됐기 때문에 봄동의 영양 성분을 100% 섭취하려면 설탕 사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봄동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설탕과 만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봄동을 드실 때 설탕은 꼭 피해주세요. 또한 봄동을 비롯한 배추류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봄동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평소 위염과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속이 쓰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과 위가 약하신 분들은 봄동을 꼭 익혀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사는 한 60대 부부는 매년 봄이 되면 머위로 된장찌개도 먹고 장아찌도 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즐겨 먹는데요. 그날도 저녁 시간에 머위 장아찌를 먹었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는데요. 머위는 봄이 되면 가장 많이 먹는 나물로 쌉싸름한 맛과 풍부한 향으로 입맛을 돋워주고 당뇨 예방과 암 예방 등에도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60대 부부는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걸까요? 더군다나 이전에 먹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위가 몸에 좋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간을 손상시켜 심하면 간정맥 폐쇄증, 간암을 유발하며 알러지를 일으켜 알러지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철 나물로 사랑받는 나물인 머위, 잘 알고 드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머위의 독성,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머위의 효능 7가지, 머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 그리고 머위의 특급 조리법까지 머위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머위에 맹독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머위에는 독성이 강한 부위가 있고 먹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먹을 수도 있고 독성을 섭취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머위에는 페타시테닌과 후키로톡신이라는 독성이 있는데 특히 뿌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페타시테닌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과다 섭취할 때 간정맥 폐쇄증 그리고 간암 등을 유발하여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한 연구에서 머위를 차로 마신 임산부의 태아에서 간정맥 폐쇄증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섭취에도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뿌리 외에도 줄기와 잎에도 이러한 독성분이 있어 머위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데친 후에 찬물을 3-4번 갈아주며 1시간 이상 우려낸 물을 버리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머위꽃은 간 해독에 좋고 소화를 도우며 식도염에 좋은 효능이 있어 꽃을 튀김으로 드시거나 끓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머위꽃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부부도 머위꽃을 먹고 알러지 쇼크로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건데요. 정확히는 수꽃에 꽃가루에 있지만 암꽃에도 꽃가루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머위꽃을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 호흡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발진이 나타나며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 있고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과 심하면 알러지 쇼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머위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은 높은 열에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끓이거나 튀겨도 성분은 그대로 있다는 걸 잘 아셔야 하고요. 추가로 머위는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국화꽃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위가 이렇게 위험하니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머위는 이렇게 몇 가지만 조심하면 몸에 정말 좋은 나물인데요. 머위에 엄청난 효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위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머위는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고 비타민 C, 비타민 A,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머위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기형세포와 염증세포, 암세포 등을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위암세포의 성장을 40% 이상, 간암세포의 성장을 7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효능과 더불어 베타카로틴과 다양하게 함유된 비타민 성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각종 염증과 유해물질들을 없애주고 암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여성의 자궁근종, 자궁염, 요도염, 방광염, 난소암, 방광암, 위암, 폐암, 간암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고 남성은 전립선염, 방광염, 위염, 장염, 방광암, 위암, 폐암, 간암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머위는 당뇨를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머위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해줍니다. 식이섬유는 위에서 팽창하여 포만감을 높여주고 장에서는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줍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죠. 또한 머위에 풍부한 클로로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낮춰주는 탁월한 역할을 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며 염증을 가라앉혀 만성염증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효능은 해독작용인데요. 머위에 함유된 콜린이라는 성분은 장에 있는 유해균을 죽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린은 간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독성 물질을 해독시켜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음주, 만성 피로로 인한 간 기능 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위의 해독작용을 활용하여 부패하기 쉬운 해산물을 조리할 때 머위를 함께 넣어 신선도 유지 및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편두통 완화 작용입니다. 대부분의 편두통의 원인은 뇌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염증성 화합물이 과도하게 생성되어서 장기의 긴장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머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머위에는 페타신과 페타시테스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과 장기의 경직을 풀어주어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편두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머위에 함유된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인 페타신과 이소페타신이 염증 물질인 류코트리엔의 합성을 낮춰주어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편두통을 앓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머위 75g을 섭취하게 한 결과 머위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편두통 증상이 4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머위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호흡기 질환 예방입니다.
봄은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등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폭증하게 되는 계절인데요. 이때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으로는 기침, 가래, 천식 등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위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이라는 성분인데요. 사포닌은 폐 기능을 강하게 해주고 가래를 사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편도선염, 인후염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포닌 성분은 인삼, 도라지, 더덕 등의 뿌리 식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호흡기 질환 외에도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며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인데요. 한 실험에서 머위 추출물을 동물에 투여한 결과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나타났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머위에 함유된 페타시페놀, 베타카로틴, 후키놀산, 캠페롤과 같은 성분들 때문이고 뇌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경세포를 분해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 결과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고 뇌 척수 속에 노폐물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하여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어 치매를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머위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머위에 함유된 폴리페놀,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등이 혈관 건강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줍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혈관 건강을 향상시켜주고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륨은 혈압 조절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혈관세포를 이완시켜 말초혈관의 저항이 감소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역할들로 혈관 질환인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혈관계 질환 및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위는 엄청난 효능으로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머위를 드실 때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머위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머위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 성분의 균형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데요. 머위에 함유된 비타민C는 두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두부의 단백질은 머위의 섬유질 소화를 촉진시켜 줍니다. 또한 두부와 머위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해 골밀도를 높여주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과 골절 사고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섬유질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어 머위와 함께 섭취할 때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보약이 됩니다. 두 번째는 된장인데요. 된장은 발효를 통해 생성된 풍부한 유산균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머위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된장의 리놀렌산의 흡수를 도와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되어 암 예방과 뇌혈관의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된장은 머위의 쓴맛을 증화시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머위의 풍부한 칼륨은 된장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이 있어 된장을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은 머위가 보충해주고 머위에 부족한 단백질은 된장이 보충해줘 영양 성분의 균형도 잘 맞춰주는 찰떡궁합의 음식이 된답니다. 세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머위의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머위와 미역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많은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머위의 사포닌과 미역의 알긴산이 만나 소화를 돕는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추가로 머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특급 조리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머위를 먼저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5분 정도 충분히 데쳐줍니다. 그 후에 찬물을 갈아주며 1시간 이상 식혀주고 머위를 잘 다듬어 줍니다. 그 후 두부를 끓는 물에 한번 삶아주고 면포에 담아 물기를 제거하여 으깨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머위와 으깬 두부에 들기름, 다진 마늘, 고춧가루, 까나리, 매실청, 통깨를 넣고 잘 버무려주면 맛과 영양 성분 모두 좋은 머위 두부 무침이 완성됩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엽산,
칼슘, 식이섬유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상추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상추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상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추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당뇨 환자라면 채식을 위주로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에 좋다고 하는 많은 채소들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상추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상추만의 특별한 성분이 바로 락토신 때문입니다. 락토신은 상추의 줄기를 꺾으면 보이는 하얀색 액체 속에 있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락토신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락토신은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 비타민 K도 풍부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3년 한양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상추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추는 또한 GI 지수가 23, GL 지수가 100g당 0.5로 낮은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상추를 섭취할 때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며 포만감은 길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유명해진 과일이죠.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계란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혈당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추와 만나면 이런 효과는 시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상추, 아보카도, 계란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드신다면 혈당 잡는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집중해 주세요. 상추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합니다. 레티놀이 뭐냐면 대부분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만큼 피부에 좋다는 것이겠죠. 이 레티놀은 피부 아래쪽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 C도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몸속에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주며 멜라닌 색소의 생성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칙칙한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약재 중에 상엽이라고 있는데요. 이 상엽은 뽕나무 잎이에요. 뽕나무 잎이 항염증 작용도 좋고 피부 미백에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상추와 뽕나무 잎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추에 락토신이라는 성분이 당뇨에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분이 두통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좋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상추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수술할 때 상추를 먼저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상추 안에 락토신이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수술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락토신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두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 특히 열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두통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탁월하답니다. 상추는 또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상추에는 루테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루테인은 영양제로 많이 먹고 계시죠.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루테인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이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루테인이 이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며 로놉신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의 안구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게 되며 두피에 염증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 모낭에 영양 성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 잡아주지 못해 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두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탈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추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의 열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피의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효능이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릿결도 좋게 해주는 것이죠. 밤잠 설치시는 분들 계시죠? 상추를 드시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에는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의 효능이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락토카리움 성분뿐만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락토카리움 성분은 상추잎보다는 상추대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 상추를 드시려면 상추대를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잎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실 수 있는데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조되지 않은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상추를 우려서 그 물을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상추잎을 건조시킨 후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한번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상추잎이 부서질 거예요. 부서진 상추잎을 다시팩 같은 곳에 소분해 두셨다가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큰 통에 담아 두셨다가 마실 때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거름종이에 걸러 뜨거운 물로 우려서 드셔도 됩니다. 상추의 종류에 따라서 락토카리움의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요. 요즘엔 쓴맛을 제거한 계량종이 많아 이 락토카리움 성분이 상당히 적게 함유되어 있어요. 아무 상추나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 흑하랑이라는 상추가 있는데요. 일반 상추에 비해 락토카리움의 함량이 124배나 높다고 합니다. 수면 개선을 위해 상추를 드실 분들은 흑하랑을 구매해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도 상추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상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 수분이 없어 단단해진 변을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아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위로 올라와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얼굴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추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이 풍부해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함께 작용하여 염증뿐만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풍부한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노폐물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염증을 제거해주어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상추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우주인을 위한 유전자 조작 상추를 만들었는데요. 사람이 우주에 가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의 손실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한 달에 1% 정도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상추를 먹으면 이러한 현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상추에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관련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상추에도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상추의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상추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상추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몸이 찬 사람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상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추를 조금만 드시거나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상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보통 쌈을 싸 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쌈장을 많이 드시는데 상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쌈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쌈장에는 다량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소금의 양이 문제가 됩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쌈장 100g당 평균 나트륨의 함량이 2310mg이 들어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먹으라고 하는데 쌈장 한 수저 정도만 드시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45%나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상 소금이 들어가는 음식이 많죠. 김치나 다른 반찬을 먹게 되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금방 넘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나트륨을 먹게 되면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된답니다. 나트륨이 혈관에 많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뇌졸중의 발병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쌈을 드실 때 쌈장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겠죠.